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아래턱을 내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노란 화살표, 앞니만 닿이고 빨간 화살표, 어금니는 닿지 않음으로써 어금니를 보호하게 됩니다. 앞니는 단순히 심미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금니는 보통 70에서 80kg 정도의 힘을 받지만 이갈이나 이악물개의 경우 120에서 140kg 정도의 힘을 받습니다. 앞니가 힘을 덜어줘야 어금니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앞니가 어금니를 보호하는 것을 전방유도교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자분을 보면 이미 아래턱이 나와 있어 어금니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환자분의 경우 교정으로 앞니가 어금니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배열 자체가 어금니를 보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같이 질긴 것이나 단단한 것을 먹을 때 그냥 씹는 것이 아니라 지글지글 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턱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송곳니만 닿이고 노란 화살표 부위입니다. 빨간 화살표처럼 어금니는 닿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래턱이 옆으로 갈 때 송곳니가 어금니를 보호하는 것을 측방유도교합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되려 송곳니는 닿지 않고 노란색 화살표입니다. 빨간색 화살표처럼 어금니만 닿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본래 송곳니의 경우 뾰족해서 어금니가 닿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환자분 사진을 보면 송곳니가 뭉툭한 것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써서 송곳니가 닳았고 뒤쪽 어금니가 닿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곳니가 닳아서 옆으로 갈 때 뒤쪽 어금니가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송곳니가 어금니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씹을 때 가끔 시큰하다는 것과 파란 화살표에서 보이는 치아금, 즉 크랙입니다. 둘 다 과도한 힘이 어금니에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악궁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면 교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악궁이 세모 모양입니다. 저 경우 옆으로 갈 때 송곳니가 뒤쪽 어금니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약간 사각형 형태를 띱니다. 저 형태여야 송곳니가 어금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 때문에 교정하시는 환자분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2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악궁은 정상적이고 송곳니가 닳아서 뒤쪽 어금니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단단한 음식을 당분간 피합니다. 아래턱이 옆으로 갈 때 아프신 거라서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피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시는 환자분의 80%는 2단계에서 좋아지십니다. 두 번째, 레진을 이용해서 다른 송곳니 부위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사진을 차례로 보시면 옆으로 갈 때 송곳니가 닳아서 노란 화살표죠. 뒤쪽 어금니가 다 닿고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입니다. 송곳니를 레진으로 회복해 주니 파란 화살표고요. 뒤쪽 어금니가 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닳는 정도로 힘이 많이 가해지는데 치아보다 강도가 약한 레진은 더 견디지 못합니다.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물론 이것은 옆으로 가는 힘에 따라 틀립니다.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나머지 어금니 닿는 부위, 즉 빨간색 화살표죠. 여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한다는 것은 살짝 깎는다는 소리겠죠. 조정하고 나면 전에처럼 옆으로 갈 때 송곳니만 닿이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최후의 방법인데요. 송곳니를 크라운을 씌워서 본래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략 오시는 환자분의 한 5% 정도는 2단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송곳니를 삭제해서 씌움으로 뒤쪽 어금니를 보호하기 위해 송곳니의 수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치료는 항상 비용이 적게 들고 환자분 몸에 덜 해로운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순서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